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이동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뭐 이제 무더위가 좀 한풀 꺾이고 있는데요. 네. 요즘에 여름철이 되면은 뜨거운 햇볕만큼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도시에서 올라오는 네. 열섬 현상입니다. 아마 두 분도 이번 여름에 좀 느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저도 출근할 때 여기서 걸어오는데 이 아스팔트가 뜨겁게 네. 달궈져 있으니까 그 위를 걷는 것만큼 고역이 없어요. 네. 네, 뭐 열섬 현상이라고 하면은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네. 도시에 빽빽하게 건물들이 몰려 있어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한다. 예. 이렇게 배웠죠.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네. 네, 실제로 이렇게 뭐 열섬 현상 때문에 요즘에 이 도시 중심부 온도가 주변 지역보다 한 3도, 4도까지도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네. 말씀하신 대로 열이 갇히면서 그 섬처럼 그 지역만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이 열섬 현상 이제 도시민들에게는 정말 익숙한 용어가 됐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우선 뭐 앞서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이 고층 네. 건물이 많다 보니까 이 빼곡히 들어선 건물 때문에 바람이 잘 통하지 않게 됩니다. 예. 뭐 이 건물들이 뭐 미음자라든가 디귿자 이런 형태로 건물이 이렇게 배치가 되게 짓고, 되면 예. 네, 그 사이에 소용돌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와류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자리에서 도는 바람이 공기의 흐름을 막게 되고요. 그러면 열이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막게 돼서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네. 또 이렇게 사람도 많고 건물도 많다 보니까 인공열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자동차가 내뿜는 뭐 열이나 매연 또 에어컨 실외기에서 쉴 새 없이 나오는 열기들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열섬 현상에는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예. 특히 밤에는 이 외곽 지역보다 도심 지역에 특히 인공 조명이 많잖아요. 네. 뭐 거리에 네온 사인이라던가 가로등들이 계속 켜져 있기 때문에 이런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도 이 열섬 현상을 이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정말 화면만 봐도 스튜디오가 더워지는 것 같은 그러니까요. 느낌이 드는데요. 자, 특히 서울이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인구 밀도가 높고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네. 온도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열섬 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게 아까 이 아스팔트의 열기 말씀하셨잖아요. 네. 바로 이 바닥 포장재가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어. 이 도시의 경우는 대부분 뭐 아스팔트나 시멘트가 깔려 있는데 이런 소재들은 어두운 색인데다가 열을 아주 빠르게 흡수하기 때문에 네. 낮 동안에 계속 달궈지게 됩니다. 반대로 열을 내뿜을 때는 아주 서서히 내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밤까지도 도심의 온도를 높이고 우리가 더 무더위를 느끼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즘은 도심에 이런 아스팔트 대신에 녹지를 늘리려는 노력이 참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얼마 전에 잔디가 열섬 현상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숲이나 공원이 있으면 이 그 지역 온도를 낮춰준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천연 잔디만 깔려 있어도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뭐 우리 국내 연구진이 실험을 해봤는데 하루 중에 가장 낮 기온이 높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서울과 대구의 도심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예. 이 먼저 천연 잔디로 덮인 지표면을 봤더니 평균 온도가 34.5도를 유지를 했고요. 뭐 한 32도에서 높게는 36도까지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 보시는 것처럼 아스팔트는 표면 온도가 한 52도에서 58도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균 55.7도로 나타났고요. 또 우리가 운동장이나 이 공원 등에 많이 사용하는 우레탄 바닥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이 온도가 한 61.4도로 나타났고 또 천연 잔디가 아니라 인조 잔디를 깔더라도 오. 온도가 67.5도 이상 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어마어마한데요? 네, 이 인조 잔디의 경우는 최고 온도가 75도까지도 와.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예. 와, 그래서 제가 그 인조잔디에서 축구할 때 그렇게 더웠군요. 그래서 수치 보니까 알겠는데요. 네. 자, 이 정도로 차이가 날 줄 몰랐는데 바닥 온도가 뜨거워지니까 그만큼 대기의 온도, 공기의 온도도 뜨거워지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실험을 했을 때 이 낮 기온이 평균 한 37도 정도 되는 날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 천연 잔디가 있는 경우는 대기 온도가 한 36.8도 정도로 아주 약간 낮게 나타났고요. 예. 예. 아스팔트나 우레탄, 뭐 인조 잔디가 깔린 지역에서는 보통 38도가 넘어갔고 뭐 인조 잔디의 경우는 39도까지도 올라가면서 네. 기온이 일반 보통 기온보다 한 2도 정도 높았습니다. 사실 뭐 2도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더 더울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에어컨의 효과로 한번 환산을 해보면 예. 1000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300평 정도 되는 잔디밭이 우리가 이 90제곱미터 보통 가정용 27평형 이렇게 보는 네. 에어컨 네. 있잖아요. 이런 에어컨을 32대 틀어놓은
그런 효과를 어. 내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야말로 천연 잔디가 에어컨의 역할을 한 셈인데 네. 그러면 인공 소재 바닥을 천연 잔디로 대체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잔디를 깔아놓으면 또 관리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주변에 잔디밭만 봐도 네. 네. 들어가지 마시오 이런 막아놓고요. 표지판들이 있기 마련인데 아무래도 그런 점들이 좀 천연 잔디를 이용하는 데는 한계로 작용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좀 더 관리가 쉬운 잔디 품종이 개발돼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리나라 기후에 좀 더 잘 맞고 키우기도 쉬운 자생 잔디를 개발을 해야 한다 이런 네.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한계는 있지만 네. 뭐 이렇게 천연 잔디를 이용해서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온도 조절할 수 있다 이런 거는 확인이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잔디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흔히 도시의 숲과 같은 녹지가 좀 있으면 더위를 낮추는데 더위를 잡는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예. 알고 있는데 예. 뭐 이런 효과들은 실제로 확인들이 많이 돼 왔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의도 같은 경우는 원래는 여의도에 광장이 먼저 들어섰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광장 주변으로 숲을 만들고 공원을 조성을 하게 됐는데요. 공원이 들어서기 전에 여의도 광장 표면 온도가 주변보다 한 2.5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숲이 생기고 공원이 조성된 후에는 오히려 광장의 온도가 주변 지역보다 0.9도 정도 낮아지면서 아. 3도 이상 낮아지는 효과를 냈다고 합니다. 어. 뭐 네. 이런 걸 보면 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그러게요. 있겠죠. 진짜 숲이 생기면서 실제로 온도가 낮아진 건데 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도심에 이런 광장 같은 곳에 숲을 많이 조성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현재 어느 정도나 있죠? 뭐 사실 우리나라는 도심 녹지가 충분하지 않은 곳이 좀 많은 편입니다. 네. 실제로 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녹지 공간을 조사를 해봤더니 2017년을 기준으로 가장 면적이 넓은 곳이 세종시였고요. 예. 가장 작은 곳은 서울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뭐 수치로 나타내 보면 세종에 사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녹지 공간이 이 서울에 사는 사람보다 5배 정도 넓은 것으로 알 수가 있는데 부럽네요. 그 다음으로 뭐 이렇게 강원도, 뭐 전북, 전남 오. 이런 순으로 녹지 면적이 나타났고요. 예. 특히 뭐 인천이나 경기도, 서울 같은 경우는 1인당 이용할 수 있는 도시숲 면적이 예. 한 자릿수입니다. 그러니까 10제곱미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권고 기준이 1인당 9제곱미터라고 합니다. 예. 네.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최하 순위를 기록한 서울이 평균 4.38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권고치의 한 절반밖에 안 되는 아, 수준이라고. 그러네요. 네, 뭐 서울이 인구가 많고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확실히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런 일부 지역에서 하루빨리 이런 도시숲을 좀 만들 필요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뭐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산림청에서 2022년까지 3년에 걸쳐서 전국 11개 지역에 도시 바람길숲을 만들겠다고 예. 밝혔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대도시로 꼽히는 서울과 뭐 부산, 인천, 대구, 대전 이런 지역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이 바람길숲이라는 것은 이 도시 외곽에 있는 산림과 도시 곳곳에 있는 숲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침엽수를 중심으로 나무를 심어서 도시 주변 숲에서 나오는 맑고 시원한 공기를 도시 중심부까지 끌어들인다는 건데요. 예. 예. 뭐 이렇게 되면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은 뭐 물론이고요. 열섬 현상을 좀 완화하고 여름철에 우리가 느끼는 온도를 좀 낮추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요새 뭐 역세권이라는 말처럼 숲세권이라는 네, 용어가 맞아요. 생겨날 정도로 네. 도심 속 녹지가 참 인기잖아요. 이 숲이 가진 효과가 참 많으니까요. 도심 속 녹지를 늘리면 시민들에게 그만큼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뭐 숲의 효과는 사실 알려진 바가 많은데 네. 저희 코너에서도 예전에 뭐 도시숲이 우울증을 완화해 준다. 네, 기억납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녹지가 가까이 있으면 사실 보는 것만으로도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맞아요. 힐링되죠. 네, 그렇죠. 시원해지는데 네. 뭐 신체적 효과는 물론 정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뭐 해외에서도 도시 개발을 할 때 자연을 최대한 보존을 하면 시민들의 건강을 훨씬 더 지킬 수 있다 이런 예.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세계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는 만큼 네. 뭐 하루빨리 잔디나 나무처럼 도심 녹지 공간이 좀 확대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도시숲이나 공원 같은 게 사실 저는 경관을 꾸미기 위한 용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온도 조절이나 환경 보전 같은 역할도 한다고 하니까 네. 앞으로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